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유사역사학 비판 반론 8번째 시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갖겠습니다. 오늘은 환단고기 진서론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오성치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성치루에 대해서도 이문영 씨는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을 보면요. 박창범은 단계고사와 한단고기에 모두 나오는 흘달 50년에 오성이 루성에 모였다는 기록을 검증하려 했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1734년에 오성이 결집하는 현상이 실제로 있었다고 말한다. 당군한검 원년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후대의 기록이라 일시 기록을 검증할 수 없다고 쓰고는 오행성 결집에는 그냥 그 연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박창범은 오히려 오행성 결집을 증명해서 환단고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확실한 연대를 가지고 결과를 추출하고 그렇게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불확실한 연대를 보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라고 썼는데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한검 원년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은 이미 밝혔듯이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전해지고 있던 여러 고대의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무진즉위연설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진즉위설이 당시의 정사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기는 기원전 2333년 무진년을 당근원검 주기 원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행성 결집의 기록도 당연히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이 오행성 결집을 통해서 증명해서 오히려 환단고기의 연대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개의 행성이 어느 정도로 가깝게 모이는 현상을 오성치라고 부를까?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결집의 각도는 어떤 책에도 규정된 바 없다라고 썼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5개의 행성이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을 때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분리각입니다. 이 분리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오행성 결집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천문연구원 원장 박석재 박사는 오행성 결집이 1년 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이 오성 결집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문영 씨는. 그래서 오행성 결집은 박창범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드문 현상도 아니고 그의 연구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중은 과학이라는 신기루 때문에 현혹되고 말았다라고 썼는데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연구 방법이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문학 박사인 박창범 교수의 근거를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과학이란 신기루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과학이 어떻게 신기루입니까? 실증사학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회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것을 과학을 신기루라고 하고 또 대중이 그런 신기루에 현혹된다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보겠습니다. 오행성 결집에 대한 기록은 당군세기 13세 흘달 당군조에 나옵니다. 제50년 무진년, 그러니까 기원전 1733년에 오성이 루성에 모이고 황하기 나라와 금원의 소나무에 깃들었다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알아두어야 할 게 뭐냐면 당군세기에서 별을 관측하는 감성이 설치된 것은 10세 당군 노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성치루가 관측되어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183년 후인 13세 당군 흘달 제50년 무진년 기원전 1733년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보겠습니다. 당군세기에 기록된 천문현상은 당군조선 영년 2096년에서 일식 3번, 오행성 결집 1번으로 총 4번의 기록만이 있습니다. 만약 당군세기 저자가 오행성 결집을 2000년 동안 어느 때에 임의로 넣었다면 그것이
그것이 우연히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것입니다.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식 3번과 오성치로 1번, 그리고 조수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문형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고등과학원의 박창범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기원전 1733년을 전후로 하여 약 550년의 시간 범위에 걸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행성의 위치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5행성이 하늘에서 매우 가깝게 보이는 때는 기원전 1953년 2월과 기원전 1734년 7월 13일 초저녁이다. 자, 오성치루는 수십 번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분리각을 10도 이내로 했을 때 단 2번의 현상이 벌어졌던 것으로 계산이 됐고, 그 중에서 기록이 나오는 기원전 1733년의 현상과 근접한 것은 두 번째, 기원전 1734년에 오성치루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계산으로 확인된 기원전 1734년의 행성 결집은 해질녘에 태양으로부터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늘어서고 초승달도 함께 모여 장간을 이뤘을 것이다. 기록에 쓰여있는 기원전 1733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차이로 실제 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천문 소프트웨어로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됐고 실제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양부터 5대 행성을 거쳐서 초승달까지 일직선으로 늘어선 것이 바로 오성치루입니다. 자, 이문영 씨는 5행성 결집의 기준으로 설정한, 그러니까 박창범 교수가 설정한 것이죠. 분리각 10도는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각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 박창범 교수가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 4가지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행성 결집의 분리각을 10도 이내로 하고, 두 번째는 전후 550년, 그러니까 기록이 나오는 전후 550년을 시간 범위로 설정하고, 세 번째는 2번의 오성 결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네 번째로 기록과 실제 현상이 일치할 확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은 0.01% 정도의 확률로 오성치루가 실제로 벌어졌고 기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박창범 교수는 결국 임의로 누군가 손으로 계산을 하거나 임의로 써넣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맞다고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29세 당군 마유 제34년에 남해가 석자 후퇴했다는 기록을 검증을 또 했습니다. 한편 5행성 결집에 이어 썰물에 대한 기록도 검증해 보았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본 후 큰 썰물이 기록된 기원전 935년을 전후한 200년 동안 해와 달의 위치를 계산하고 이들이 지구에 맺힌 조성력의 세기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기록의 4년 후인 기원전 931년에 가장 강한 조성력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이 썰물 기록이 사서의 임의로 삽입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 0.04%에 불과했다. 이 옛 기록과 실제 현상이 이 정도로 맞아떨어지기란 역시 어렵다는 얘기다 라고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썰물 기록을 사서에 임의로 삽입을 했고 이것이 4년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 현상과 우연히 맞을 확률을 계산해 보니 0.04%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낮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오성치루 기록과 이 썰물 기록이 둘 다 맞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 두 가지 확률을 모두 곱해야 됩니다. 그럼 0.00004%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이것은 임의로 삽입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박석재 박사의 말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문영은 박석재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오행성 결집은 어느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박석재 박사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박석재 박사의 개천혁명에 나오는 상상도입니다. 그래서 오성치루가 벌어졌을 때의 상상도를 그린 것인데요. 해를 기준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오행성과 끝부분에 달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석재 박사가 2017년에 세계 환단학회지에 낸 논문을 보면은 물론 황보성 박사와 함께 논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BC 1734년 7월 13일 저녁에는 달과 해 사이에 오성이 주옥처럼 늘어섰다. 이 현상은 보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만약에 장마철이었다 하더라도 단군조선 천문학자들이 놓쳤을 리 없었다. 오차가 1년 있긴 하지만 약 4,000년 전 일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오성치루라고 봐야 한다. 그 당시 달력이 어땠는지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중요한 사실은 오성결집이 실제로 일어났고 옛 기록이 옳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컴퓨터로도 오랜 기간 일어난 오성결집을 검색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천문 프로그램으로 오성치루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월일시를 입력을 해서 실제 오성치루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오성결집을 손으로 계산해서 환단고기에 임의의 때에 삽입을 했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의 천문 관측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무슨 천문을 관측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용덕리 고인돌에 새겨진 기원전 29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별자리는 고대 천문학의 원형이라 보는 바빌로니아 별자리보다 약 1700년 앞서서 천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학저술가인 이종호 씨의 글입니다. 당시의 북극성은 오늘날 용별자리의 알파별이다. 이 별을 중심으로 80여 개의 구멍은 큰 곰 별자리, 산안개 별자리, 작은 곰 별자리, 케페오스 별자리 등 11개의 별자리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80여 개의 별이 성혈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모두 11개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별의 밝기를 반영하듯 구멍의 크기도 각각 달랐는데 세차운동을 감안해 연대를 측정하면 고인돌의 별자리는 약 4800년의 하늘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인돌 무덤에서 발굴된 질그릇 조각의 연대를 측정하면 4926년이란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적어도 기원전 2900에서 3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천문을 세밀하게 관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썼습니다. 단군조선이 건국되기 700에서 600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신시배달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미 별자리를 관측하고 천문을 관측해서 그것을 고인돌에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홍산문화에서도 이런 천문 관측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의 유적인 요령성 객자인 동산치 유적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천단이 있습니다. 이 천단의 중앙에서 발견된 토기가 바로 이 타평 질그릇인데요. 이 타평 질그릇의 용도를 보면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복기대 교수님이나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이 타평 질그릇의 용도는 해 그림자를 관측하기 위해서, 즉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놓았던 타평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00년 전 홍산 문화에서도 이미 천문을 관측을 했고 1년의 사시, 계절 변화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아량 제2지점 2호분에서 출토된 타평기 그릇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동산치 타평기처럼 이것도 또한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과 연월일시를 알 수 있도록 왔던 그런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수메르의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이 점토 도장은 전 2500년,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점토 도장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수메르의 태양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빛나는 별이 바로 태양이고 이 태양의 주변에 12개의 행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행성이 놀라운 건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태양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그리고 지동설은 중세 유럽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45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은 여러 개의 행성들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는 지동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간략하게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과 금성 그리고 지구와 달, 이 달도 예전에는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달도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이 하나였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수메르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을 이렇게 크기별로 다르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의 행성과 지금 물음표로 표시한 이 하나의 행성이 있는데요. 이 하나의 행성이 아직까지 관측이 안 되고 있고 정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성 X 또는 니비루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을 이미 수메르인들이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기고사에 보면 천왕성과 명왕성과 해왕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고사는 명백한 위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수메르인들의 그림의 점토판에 이미 4500년 전에 이 천왕성과 해왕성과 명왕성 그러니까 태양계는 11개의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